도대체 뭐가 좋은 사진인지 모르겠다. 그리고 왜 내 사진은 맨날 마음에 안 드는 걸까? 이거 두 가지가 사진을 찍는 사람들의 가장 큰 고민일 겁니다. 특히 초보일수록 더 그렇죠. 같이 출사를 나갔는데 다른 사람들 사진이 너무 좋아서 내 사진은 보여주기가 좀 부끄러웠던 경험들 다들 한 번쯤은 있으실 거예요. 그리고 내가 보기엔 별거 아닌 사진인데 주변 사람들이 감탄하는 걸 보면 내가 이상한가? 이거 똥손인 줄 알았더니 눈까지 똥인가? 이런 자괴감이 들 때도 있죠. 저도 그랬어요. 그냥 딱 봐도 저 사람 사진이 훨씬 좋으니까 똥손까지는 내가 인정을 하겠는데 앞만 봐도 뭐가 좋다는 건지 도대체 이해가 안 되는 그런 사진을 보면서 입에 침이 마르게 칭찬하는 걸 보면 진짜 너무 답답하죠. 그래서 오늘은 뭐가 좋은 사진일까? 이 기준을 가지고 사진을 잘 찍는 방법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이걸 모르면 기술적으로 아무리 대단한 방법을 배워도 절대 사진을 잘 찍을 수 없어요. 우선 뭐가 중요한지 그걸 알아야죠. 그런데 사실 이런 걸 알려드려도요. 진짜 실전에서는 어떻게 해야 되는지 전혀 감을 못 잡는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이번에 진짜 핵심만 전부 모아서 알려드리는 세미나를 준비했어요. 자세한 내용은 아래에 있는 고정 댓글에서 확인하시면 되는데 아마 사진에 대한 개념이 완전히 달라지는 그런 계기가 되실 겁니다. 우리가 제일 먼저 해야 되는 건 사진을 정의하는 방법을 바꾸는 거예요. 이걸 제대로 정해놓지 않으면 사진이 겉돌기만 하거나 아예 산으로 가버립니다.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찍는 사진은 단순한 기록이 아니고요. 메시지를 전달하는 하나의 언어라고 생각하셔야 돼요. 쉽게 말해서 사진을 찍는다는 건 그 사진으로 내가 뭔가 말을 한다는 거죠. 그래서 사진을 찍기 전에 이 사진으로 무슨 말을 할 건지 그걸 생각해서 결정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주로 언어와 문자를 기호로 사용하기 때문에 이미지로 메시지를 전달하는데 익숙하지가 않아요. 이게 사진 실력이 늘지 않고 어렵게 느껴지는 제일 큰 원인입니다. 그래서 사진을 배울 때 우리가 제일 먼저 해야 될 일은 이게 그냥 단순한 이미지가 아니라 하나의 언어라고 생각하는 인식의 전환이에요. 그러니까 그냥 찍는다가 아니라 이걸로 말을 한다는 생각으로 사진을 찍어야 되는 거죠. 이게 사진의 시작입니다. 자, 그럼 사진을 하나의 언어로 생각해야 된다는 건 알았습니다. 그런데 이걸로 말을 하려면 도대체 어떻게 해야 되는 걸까요? 여기서 우리가 제일 먼저 생각해야 되는 건 주제입니다. 주제가 없거나 있더라도 그걸 제대로 보여주지 못하는 사진은 알맹이 없이 그냥 장황하게 떠드는 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이건 그냥 소음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사진을 찍는 목표는 주제를 보여주는 거고요. 이 주제가 강력하게 드러날수록 사진의 메시지는 명확해집니다. 그래서 우리가 제일 먼저 해야 되는 건 이 장면에서 내가 뭘 보여주고 싶은지 그걸 찾는 거예요. 만약 주제를 찾을 수 없다면 거기서 사진을 찍는 행위는 무의미해지는 거죠. 여기 뭔가 느낌이 되게 좋은데? 이러면서 그냥 찍지 말라는 거예요. 거기가 왜 좋았는지, 그리고 그 느낌을 만들어주는 건 뭔지 이걸 찾아서 그걸 찍어야 되는 겁니다. 뭘 찍을지 주제를 찾았다면 이제 이걸로 무슨 메시지를 만들 건지 그걸 생각할 차례입니다. 이건 사진에서 주제를 보여주는 방법을 말하는 건데 여기에는 색과 구도를 포함해서 장비를 활용하는 지식이나 자신만의 노하우까지 촬영자가 가진 모든 역량이 다 활용됩니다. 그런데 여기서 진짜 중요한 건 사진에 담을 메시지를 글이나 말로 하듯이 뭔가 설명하려고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왜냐면 사진은 이성이 아니라 감정에 어필하는 매체이기 때문에 설득이 아니라 느낌을 전달해서 공감을 얻어야 되거든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언어는 설득을 통해서 이해를 얻어내는 과정을 거치니까 많은 양의 정보가 필요하고 이걸 이성에 어필해야 되는데 사진은 느낌을 전달해서
그걸로 공감을 얻는 게 목적이거든요. 그러니까 감정을 자극해야 된다는 말이에요. 목적지가 다른 거죠. 그러니까 사진에 담기는 메시지는 설명이 아니라 느낌이라는 거고요. 사진이 만드는 커뮤니케이션은 글이나 말로 하는 거랑은 완전히 다르다는 겁니다. 그리고 사진을 빼기의 이야기라고 하잖아요. 이게 왜 그러냐면 뭔가를 설명하려면 사진 한 장에 굉장히 많은 양의 정보를 집어넣어야 되는데 우리 인간의 뇌는 이런 걸 싫어해요. 정보가 많으면 혼란스럽잖아요. 그리고 일단 정보가 많아지면 이걸 처리하기 위해서 감정보다 이성이 개입을 합니다. 그래서 감정을 통한 공감이 아니라 이성을 통한 이해가 작동하게 돼요. 우리가 정보만 담겨 있는 지도나 약도 같은 이미지를 보면서 감동을 느끼진 않잖아요. 그런데 사실 사진 실력이 늘지 않는 분들의 문제는 이런 걸 알려드려도 실전에서 활용이 안 된다는 거예요. 제가 앞에서 마음에 드는 장면을 분석해서 주제를 찾으라고 말씀드렸지만 보통은 이걸 잘 못하시더라고요. 마음에 드는 장면이 있는데 그게 왜 좋은지, 거기서 어떻게 주제를 찾고 메시지를 만들어야 되는지 이런 방법을 모르시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당연히 사진에 감정이 들어갈 수도 없겠죠. 사실 이러면 아무리 많이 찍어도 사진이 좋아질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런 분들을 위해서 세미나를 준비한 거예요. 이번 세미나는 딱 6분만 모시고 진행할 예정이고요. 사진을 어떻게 찍어야 되는지에 대해서 진짜 근본적인 문제 해결을 해드리는 그런 시간이 될 거예요. 제가 30년 가까이 사진을 찍으면서 정말 똥손 시절부터 지금까지 그동안 깨달았던 핵심들을 다 정리해서 진짜 치트키처럼 알려드릴 건데요. 카메라 메커니즘이나 어떤 촬영 기술 같은 그런 흔한 얘기가 아니고요. 정말 한 번도 들어보지 못한 그런 방법들을 얘기해 드릴 겁니다. 왜냐면 이게 어디 책에 있는 내용들을 그냥 정리한 게 아니고요. 여러 지식들을 바탕으로 진짜 오랜 시간 동안 제가 경험하면서 깨닫고 정리한 내용들이거든요. 진짜 완전히 저만의 노하우를 알려드리는 거죠. 대략 3시간 정도 진행할 예정이고요. 그 시간을 통해서 아마 사진 찍는 방식 그 자체가 완전히 달라지는 계기가 되실 거예요. 관심 있는 분들은 아래 고정 댓글을 통해서 신청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앞에서 사진은 뭔가를 설명하는 게 아니라 느낌을 전달하는 거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럼 이런 느낌을 전달하는 감정은 어떻게 만들 수 있을까요? 여러 가지를 생각할 수 있겠지만 제일 중요한 건 바로 빛입니다. 사진은 빛으로 만들고 빛은 감정을 만들어요. 그리고 감정은 공감을 만들어냅니다. 그리고 빛은 밝기, 색상, 그리고 콘트라스트 이렇게 3가지로 구성되는 거라고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죠. 그러니까 결국 우리가 사진에 담는 감정적 메시지는 바로 밝기, 색상, 콘트라스트 이거 3개로 만들어지는 거예요. 물론 이거 말고도 조형 요소나 피사체의 시선 그리고 어떤 관계를 통해서 그렇게 감정을 만들기도 하지만 제일 중요한 건 바로 밝기와 색상 그리고 콘트라스트예요. 지금까지 사진에는 주제가 있어야 되는데 그 주제가 명확하게 드러나야 되고요. 최대한 단순하게 구성을 하면서 빛으로 감정적 메시지를 만들어야 된다. 여기까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꼭 알고 계셔야 되는 게 또 있어요. 사진을 통해서 메시지를 전달하는 방법은 장르나 목적에 따라서 달라진다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걸 구별해서 사용해야 되는데 대표적인 예가 상업사진과 비상업사진이에요. 우선 상업사진의 메시지는 피사체의 정보를 강조해서 보여주는 거고요. 이걸 통해서 보는 사람들의 욕구를 자극하는 겁니다. 이건 제품이나 인물이나 다 똑같아요. 그래서 상업사진에서는 구체적인 형태를 잘 표현해야 되고요. 정확한 색을 재현하는 게 정말 중요합니다. 그리고 재질과 질감을 완벽하게 드러낼 수 있어야 돼요. 거기다가 시각적인 매력을 위한 디테일까지 만들어야 되죠. 그래서 제품 하나에 5-6개 이상의 조명을 쓰는 경우도 많고요.
거기다가 다양한 크기의 디퓨저와 반사판을 또 추가로 사용합니다. 그리고 이건 무조건 소비자의 욕구를 자극하는 걸 목적으로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일반적으로 우리가 찍는 사진은 이거랑 결이 다르죠. 상업사진을 제외하고 우리가 찍는 사진은 어느 정도 파인아트에 가깝습니다. 우리가 찍는 사진은 욕구를 자극하는 게 아니라 주제를 통한 감정을 전달하는 거라서 사진의 목적이 공감을 얻는 거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정확한 색재현보다는 전체 톤과 무드를 정하는 키 컬러가 훨씬 중요합니다. 그래서 어떤 면에서는 컬러 그레이딩이 필수죠. 미니멀리즘 사진에서는 이 컬러조차도 방해가 되기 때문에 아예 흑백으로 메시지를 만드는 경우도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데 이걸 모르는 사람들은 상업사진을 만드는데 욕구보다 감정적인 공감을 만들려고 하고요. 반대로 감정적 메시지가 필요한 사진에서는 지나치게 현실적인 색이랑 질감 같은 걸 강조해서 느낌을 망가뜨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간혹 가다 보면 제품 사진을 찍는데 감성 사진이라면서 그냥 보기에만 예쁜 사진을 만드는 경우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상세 페이지에 들어갈 제품 사진을 찍는데 자연광 촬영을 한다면서 조명도 없이 창가에서 그냥 사진을 찍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표면 재질이 금속인지 플라스틱인지 제대로 표현도 안 되는데 여기에 또 감성적인 필름 룩을 만든다면서 컬러 그레이딩까지 합니다. 이거 제품 사진인데 거기다가 또 얕은 심도로 아웃포커싱까지 하는 거예요. 이러면 제품이 제대로 보여질까요? 이건 상세 페이지를 만드는데 거기 들어가는 설명서를 시로 쓰는 거하고 똑같은 짓을 하는 거예요. 상세 페이지에 있는 제품 설명을 은유적인 표현을 써가면서 시로 썼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이거 어떻게 되겠어요? 결국 사진을 잘 찍기 위해서는 그냥 많이 보고 많이 찍기만 할 게 아니라 사진으로 내가 뭔가 말을 한다, 이런 생각을 가지는 게 정말 중요합니다. 그리고 그 방법은 주제를 찾고 그 주제를 통해서 감정적 메시지를 만드는 거예요. 여기서 감정적 메시지는 빛을 통해서 만든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이걸 기준으로 생각할 때 좋은 사진은 주제가 드러나면서 어떤 감정이 명확하게 전달되는 그런 사진이라고 할 수 있겠죠. 물론 더 구체적으로는 조형 요소나 사진의 구성, 그리고 빛을 비롯해서 훨씬 많은 판단 기준을 가지고 생각할 수도 있을 겁니다. 거기다가 철학적인 메시지까지 담긴다면 거기 사용된 은유까지 생각을 해야 되니까 많이 어려워지죠. 하지만 이런 거 저런 거 다 빼고 수용미학적인 입장에서 생각을 하면 오디언스가 느끼는 공감이 제일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공감이 안 되는 사진들에 대해서는 사실 너무 고민하실 필요가 없는 겁니다. 문학도 소설을 좋아하는 사람이 있고 시를 좋아하는 사람이 있잖아요. 그리고 소설을 좋아하는 사람 중에도 이상문학상 수상작품이나 한강 작가의 소설 같은 걸 좋아하는 사람도 있지만 그저 편한 로맨스 소설이나 웹소설을 좋아할 수도 있는 거잖아요. 중요한 건 내가 사진을 찍고 이걸로 내가 하고 싶은 말을 하면서 그 자체를 즐기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걸 가지고 무슨 등급을 나누듯이 수준 차이라고 생각하시면 안 되는 거예요. 사진을 즐기는데 제일 중요한 건 이게 내 마음에 드나? 내가 좋은가? 바로 이거예요. 자, 그리고 오늘 이런 내용들이 이해가 잘 안 된다, 아니면 이해는 되는데 이걸 실전에서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 방법을 모르겠다, 이런 분들은 이번에 세미나에 관심을 가져보시는 걸 추천드리겠습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긴 영상 끝까지 시청해주신 분들 모두 감사드리고요. 모쪼록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셨길 바라겠습니다. 자, 여러분 모두 늘 즐거운 사진 생활 하세요.